색다른 손놀림, 여러 가지 장치와 도구를 사용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 이 신기한 마술에 자신만의 색을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체계들을 붕괴시키면서 다시 또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거를 중점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마술을 하고 싶어 늘 창작에 몰두하는 마술사 문태현 씨. 그래서 관객분의 물건이 필요한데 혹시 10,000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 지폐의 정중앙 부분을 풀어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뚫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술같이 꿈을 이룬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젓가락이 완벽하게 휘어져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마술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술사 문태현입니다. 마술 디렉터 일도 하고 있는데요. 마술 디렉터라는 말은 좀 사람들한테 익숙치가 않은데요. 트릭에는 미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행동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마술들이 만들어집니다. 마술 디렉터는 이제 이 미스 디렉션 그리고 트릭에 대해서 연구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에 맞는 마술을 입혀주는, 마술을 만들어주는 창조자 역할을 하는 게 마술 디렉터입니다. 마술사이면서 마술 디렉터인 문태현 씨. 마술 디렉터로 활동하기 위해선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마술 기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그는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저한테 마술사로서의 단점은 이 작은 손 그리고 키가 있는데요. 키가 굉장히 작아서 사람들이 공연자로서 너무 작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어딜 가도 거의 제가 작은 키거든요. 항상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제 방법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을 공연에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를 하면 그때 사람이 커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저 자신에 집중해야 했고, 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죠. 이 접시를 숨긴다고 하면 어떻게 숨길 것이냐 얘기를 물어보면은 이걸 손 안에다 이렇게 숨길 것이냐 그러면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전환을 해보면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접시를 이렇게 숨긴다면 손 안에 숨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듯이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제 작은 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신체적 조건 때문에라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로프와 손수건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즈 판타지 마술기구를 개발한 문태현 씨.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마술사 문태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줄이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로카라는 마술기구도 그의 작품인데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그의 결과물입니다. 밧줄이 좀 꿈틀꿈틀거리는 애벌레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나중에 그게 딱 담배로 변하면 굉장히 신기하겠다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애벌레처럼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뭐
방법을 여러 가지 다 동원해보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애벌레처럼 움직이는 도구가 만들어졌고, 도구 자체를 만든 건 한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8년 정도 됐는데 그 도구에 대한 기술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또 생각해보고 또 새로 적어놓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마술 도구가 완성체로 만들어진 건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 도구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도구가 없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느냐 하고는 마술사들이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고맙고 보람차죠. 새로운 걸 제가 창조해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뿌듯함은 어떤 안 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뿌듯했어요. 정말로 이게 보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뿌듯했는데, 그래서 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더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가 마술을 눈앞에서 처음 본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손 안에 휴지를 감쪽같이 감추는 친구를 보고 마술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날 이후 마술은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친구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봤는데 친구가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한 일주일을 계속 물어봤어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가르쳐 줄 듯 하면서 안 가르쳐 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엔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어떻게 이 방법에 사람이 속고 또 속일 수 있는가, 어디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물어보니까 책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서점에 다니면서 마술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보고 연습을 많이 했죠. 그리고 거울을 앞에다 놓고 그 각도가 맞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연습하고, 아, 이 정도면 친구들한테 안 들키겠구나.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이제 친구들한테 마술을 보여줬죠. 책 보고 무조건 해보는 게 일상이었고, 그거 해보면서 안 되면 계속 하니까, 그러다 보면 밤이 되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자면서도 그 꿈을 꿀 정도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그런 꿈을 꿀 정도로 계속 연습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마술은, 책에서는 이렇게 카드 마술사들이 이렇게 쫙 펼치잖아요. 근데 슈퍼에서 카드를 사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안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부족한가 하고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걸 하는 용 카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가장 즐겨 하던 마술이 있었습니다. 동전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이었는데요. 친구들한테 그거는 항상 보여줄 때마다 신기해 하더라고요. 책을 통해 만난 마술의 세계. 기술을 익히면 익힐수록 다른 마술사들의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설득해 학교 대신 마술사의 길을 선택한 문태현 씨. 서울 가기 전에 한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술을 동네에서 한만 잘한다고 하지만 서울로 가려면은 엄청나게 막 괴물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이러고 계속 연습만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어때 막 계속 연습하고. 그때 도구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마술 도구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지금도 비싸긴 마찬가지인데 공이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이제 조그만한 고무공인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걸 가질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당구공을
아는 동생이 이걸로도 마술할 수 있어요 하고는 당구장 알바를 하던 동생이 이렇게 당구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줘볼래 하고는 이제 그걸 받아가서 시작한 게 이제 당구공으로 마술을 막 만들어서 연습을 해봤는데, 사실 그 마술 이름이 빌리아드볼이라는 마술인데 마술사들이 진짜 당구공을 이용해서 마술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냥 멋모르고 공이 필요한데 공이 없어서 당구공을 쓴 거였었죠.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었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그 당구공으로 하는 마술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걸 어떻게 당구공으로 하냐. 부족함과 간절함은 그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당구공 마술로 군산에서 온 10대 마술 소녀는 단숨에 마술계의 스타가 됐는데요. 안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보란듯이 넘어선 값진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너는 손이 작아서 이 마술은 못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필요했고, 연구하면서 동시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그냥 일상이 마술이었어요. 다치는 것도 즐거웠으니까요. 네. 뭐 당구공 연습하다가 뭐 던지기 연습한다면은 던지다가 이렇게 발에 떨어지기도 해요. 발에 떨어지면은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고통, 예, 그런 게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다치는 일이 뭐 허다하고 어떤 거든 다 고통에 함께 하기 마련이죠. 마술은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문태현 마술사. 그는 당구공과 카드, 그리고 CD를 활용해 7분짜리 마술 공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담긴 이 공연으로 2004년에 열린 국내외 모든 마술 대회를 석권한 문태현 마술사. 19의 나이에 마술계에 떠오르는 별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마술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 대회 나가서 보통 수상을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도 따로 없었고 고등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 대회를 나가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당구공으로 왔다 마술을 하는 괴물 같은 애가 있다 하고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촌에서 온 마술사에서 갑자기 예, 떠오르는 신인 마술사로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거의 일본이 한계점이었습니다. 일본 대회까지, 그리고 뭐 지금은 유럽이나 뭐 미국 어디 외국 다른 곳이 많이 열렸는데, 그때는 한국 마술사가 대회에 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이 뭐 거의 일본까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더니 더 이상 이제 나는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좀 허탈했었어요.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술사의 꿈을 이뤘으니 훌륭한 마술사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술이 뭘까 하고는 고민했습니다. 네, 고민해보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술을 하고 싶다.
어렵더라고요. 역시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가. 그때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느낀 거는 사람들 앞에서 빛나 보이면서 동시에 외롭기도 했었거든요. 그 무대 뒤에 그 외로운 모습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건 어떠한가 하고 마술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외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삐에로라는 캐릭터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즐거움만 전해주는 마술사가 되고 싶진 않았던 마술사 문태연. 외롭고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삐에로 안에 담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동료 마술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마술을 기술이 아닌 예술로 생각했기에 단순한 눈속임을 뛰어넘은 자신만의 마술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대회에 나가서 그 마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완전 실험작이었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린 마술이었습니다. 왜 대회에서 상탄 마술이 있는데 왜 굳이 엉뚱한 걸 갑자기 붙잡아서 그걸 발전시킬 생각을 하죠. 왜 엉뚱한 걸 붙잡아서 하느냐. 그리고 어느 누가 슬픈 걸 보고 싶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진짜 예술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가 정말로 창작의 고통에 시달렸었고요. 혼자서 노트를 쓰는 시간으로 거의 하루 대부분을 보냈고 연습하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로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는데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왔고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이 기대된다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외국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도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계기도 있었고요. 그 마술사랑 또 얘기를 나누고 제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스스로 믿게 됐습니다. 마술사로서 그의 삶은 화려하고 순탄했습니다. 마술계의 스타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국내 유명한 마술사들과 함께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자신만의 마술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문태연 마술사. 그때 압구정동 고시원에서 살았었는데요. 일단 연습할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대신에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을 하고 그걸 행동하기보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들을 다 노트에다 적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트릭들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더 만들어지겠다. 이런 트릭 좋다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그 생활이 적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불 끄고 그냥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고 하면은 오히려 상상하기가 더 좋았거든요. 글씨가 막 날려 있어요. 날려 있으면 이제 그 날려 있는 글씨를 갖다 또 이제 다른 깨끗한 노트에다가 쓸만한 걸 다시 옮겨 적고 아무 시간대나 자고 아무 시간대나 깨서 있고 하는 걸 반복했었는데 한 5일 동안 거의 안 자다시피 그냥 새우잠 자다시피 하면서 그냥 있다가 하루는 쭉 자고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잠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고 계속 했는데 불면증은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잃어야지만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20대 청춘의 한 페이지가 이 트릭노트 안에 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고시원 안에서 그는 무대 위에 자신을 떠올리며 항상 마술만 생각했는데요. 1년간 열정으로 써내려간 트릭노트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든 게 마술사인데 뭐 남을 디렉팅을 해주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20살에 갑자기 제 제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이면서 동시에 제 첫 제자이기도 했어요.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죠. 나는 마술 디렉터라는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술을 만들어주고 입혀주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따라와 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제 알겠다 이렇게 했고 뭐 돈을 받고 가르친 것도 아니었고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움직여봐라 이렇게 움직여봐라 이제 마술 기술을 알고 있었지만 마술 기술들을 자기 몸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움직임이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움직임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서 좋은 공연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빨리 행동하고 격정적으로 보이고 싶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지 아니할 때 교정해주고 새로 이제 거기에 필요한 트릭들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한 3년 지났을 때 이제 이 친구가 해외랑 국내에서 이제 수상을 했어요. 의뢰인의 체형과 특기, 일상생활을 끊임없이 관찰해야만 비로소 그의 몸에 맞는 마술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마술 디렉터인데요. 첫 제자이자 친구였던 이정민 씨를 진정한 마술사로 탄생시키면서 마술 디렉터의 꿈을 이룬 문태현 마술사. 그 친구가 딱 처음에 대회 수상했을 때 무대 뒤에서 엄청 울었었어요. 그 친구가 고생한 것도 있었고 저를 만나기 전에 7번 예선 탈락을 했었거든요. 대회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 친구가 대회에서 이름과 동시에 저 또한 이룬게 된 거니까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5명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마술사로 활동하는 이제 무대에서 마술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5명 정도라고 보고요. 그 사람들한테서 나온 게 제가 골방에 박혀서 1년 동안 썼던 그 트릭노트에서 모든 게 나왔고요. 제가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을 때도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막상 배우는 사람조차도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막상 이거 될 거다 꼭 이거는 계산이 맞으니 한번 해보라 하고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마술사들과는 차별된 마술을 선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고 했을 때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입니다. 그래서 관객분의 물건이 필요한데 혹시 10,000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이 지폐의 정중앙 부분을 풀어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뚫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술사잖아요. 그래서 마술의 힘으로 이 지폐를 다시 원상태로 돌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2009년 고향 군산으로 내려온 문태현 마술사. 마술의 불모지인 군산을 마술의 본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완벽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마술사의 꿈을 키운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술을 바라보는 문화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깨어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가는 걸 목표로 삼자. 남들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데서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군산에 와서 마술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마술 콘서트가 말이 되냐. 아니 마술은 뭐 행사에서 잠깐 한 몇 분 동안 그냥 재미 삼아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1시간 동안 하면은 1시간 동안 하면 지루해서 어떻게 그걸 마술을 보고 견딜 수가 있느냐. 이런 막 얘기를 사람들이 주변에서 했어요. 그런데 오기가 잘 생겨요. 제가 반항심이 천성인지라. 그래서 콘서트를 좀 무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셨고 마술이 이런 거구나. 새로 의식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새로 목표를 잡게 된 게 군산을 떠나서라도 어디든 공연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공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주는 문이 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를 일부러 만들고 해보고 마술은 단순히 손놀림이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마술이 평생 공부할 가치가 있는 그런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